자, 한국당도 내전 본격 시대. 아,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전원책 원장이 김병준 전원책 위원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컷오프 20%로 하겠다 이러니까 난센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NS 활동에 대해서도 이 점수를 가감하겠다 이러니까 무슨 SNS냐 이건 포퓰리즘의 극치다 이렇게 하면서 대여 투쟁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보겠다. 글쎄 이렇게 무슨 뭐 외나무 다리에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막 팽팽하게 맞섰는데 너무 말싸움을 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관심 갖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관심 갖고 이런 말 다 소용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솔직히요. 네. 일단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받기 당해 돼버렸어요. 관심받기 당해 돼버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 기사를 안 쓰니까 안 올라오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솔직히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취재를 솔직히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속 깊은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드러나온 것 가지고 그냥 기자 정신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몇 %를 쳐내고 하는 것은 조강특위의 역할입니다. 뭐 비대위원장은 물론 나중에 최종 승인을 하는 건 비대위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데 조강특위에 위임을 했으면 조강특위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몇 %, 몇십 % 이야기하는 건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월권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또 전당대회를 몇 월달에 하자. 이건 또 조강특위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비대위원장이 정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서로 침범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콩나물,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콩가루 집안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게다가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보수 대통합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당장 내년 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판이란 건요, 선거가 다 와야 반이 정신을 차리는 인간들이 정치인들입니다. 막판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계속 나오겠죠. 내년 말까지 뭐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그러나 현재 한국당의 분위기는 특히 비대위원장 생각 또 뭡니까 조강특위 위원장 생각 네. 다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문제죠. 정치는요 현역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밖에서 외쳐봤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냥 끌어가는 겁니다. 아유, 오죽하면 남은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좀 쓰레기통 같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셔런로님께서 정말 이 제대로 된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리고 아까 정동근님께서는 차라리 당을 해체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뭔가 희생을 하고 내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원책 위원이 또 뭐라고 했냐면 전당대회를 늦춰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 2월 전까지는 하자. 이게 이제 김병준 위원장 얘기인데, 아니, 이런 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조강특위 위원을 하고 있는 이 전원책 변호사는요,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고개님이 정말 대안이 없나요? 안 의원님한테 물었습니다. 답 좀 해보세요. 네. 그럼 제가 다 말아드시고님의 바로 하루에 다 말아드시고님의 이야기가 그 답 중에 하나 될 것 같습니다. 답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국회의원들 국가와 국민보다 거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대안입니다. 이 대안인데 어떻게 바뀌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사실 제 보기에는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는 내려와야 됩니다. 최소한 이번 선거는 불출마 선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양심 있는 행동이죠. 사실 어찌됐든 본인들의 현역 의원 시절에 여당 시절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보수가 이렇게 붕괴돼버렸습니다. 본인들 책임이 크지요. 그렇다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어쨌든 본인들이 자기들의 후계자를 양성하든 또는 쉬었다가 또 공부를 하고 다음번 선거에 나오든지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꿈은 국회의원들 제가 비판 좀 하면요.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너 꿈이 뭐냐 하면 앞에서는 별의별 이야기 다 하겠죠. 그런데 별의별 이야기는 되게 지역 이야기 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
지역 발전만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뽑지 마십시오. 지역 네. 발전 같이 국가 발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역 발전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못한 게 있죠. 내 꿈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 더 한 다음에 또 마음 속은 또 한 번 더 하는 거. 이런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정치 목표로 사는 국회의원들 참 많습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진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다 내려와야 돼요. 한 번 좀 쉬어봐도 돼요. 쉬어보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고민도 해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KTX표 못 끊는 사람들 많습니다. KTX표도 끊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제가 보면 절반 이상은 내려와야 돼요. 절반 이상은요. 초재선이라고 봐줄 필요도 없어요. 정말 국회의원을 알바로 생각하는 사람들, 노보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이것밖에 할 거 없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네. 아까 80% 갈아야 한다. 이렇게 SK 강님이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데 저희 둘이 맨날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첫째, 3선, 4선, 내리 3선, 4선 한 사람은 무조건 불출마 선언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발전 이퀄 나 한 번 더 해야지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구의원 같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뽑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당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아마도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에 따라서 한국당이 어느 쪽으로 가냐를 보면 이 당이 도대체 희망이 있느냐 아니면 요만큼의 불씨라도 있느냐 이거를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제 가느냐 소선구제 가느냐 이건데 자 어떤 선거구제를 하든지 여러분 날려야 될 국회의원 명단 저희 이제 블랙리스트 네. 저희는 한번 발표하려고 합니다. 아까 네. 세고개님이 좀 명단 좀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명단이요? 저희가 네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대신에 선거법에 안 걸리게 땡 이렇게 하면서 밝히면 여러분 충분히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센스 짱인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대선거구와 소선구제에 따라서 한국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훈이 네. 0124, 네, 네. 0123이 아니라 네. 4이시군요. 3선 이상은 물러나서 정치를 몇 발 뒤 밖에서 넓게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를 좀 물러나서 저도 국회의원 하다가요 나와서 네. 보니까 더 크게 보입니다. 국회의원 하다 보면은 책상밖에 안 보여요. 국회의사당에 그 본회의장밖에 안 보입니다. 나와서 보면은 국민이 보입니다. 국가가 보입니다. 나와서 보면은 국가에 대한 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데 안에서 있으면요 국회 지역구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강조하면은 선거할 때 지역 이야기만 하는 사람 뭐 중요합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로 국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국가 정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 TV 토론 나와서 국가 정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 지역 같이 가는 겁니다. 구의 의원 뽑는 게 아니에요. 시의 의원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국가를 볼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뽑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수족이 되는 구의회 시의원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현대판 노비제도도 아니고 노비제도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공천 주니까 나는 충성을 다하면 바치겠다. 근데 그 공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가 흙탕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와 소선구제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리고 있느냐. 이른바 TK 지역의 의원들은 소선구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선될 테니까 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바른미래당을 비롯해갖고 다른 야당 쪽에서는 중대선거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2등이라도 나는 좋아. 여러분 저는 둘 다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네. 여러분하고 이 채팅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명단 블랙리스트 의원 블랙리스트 좀 밝혀달라 이렇게 하시면 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채팅 라이브 할 때 안 땡땡 의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를 사람 확실히 또 날릴 사람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정치를 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네. 구독자가요, 솔직히 네. 10만 명 이렇게 넘어서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겠지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애청해 주시면은 저희들의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댓글 올려주셔가지고 저희도 읽고 하는 이 영향력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말씀 많이 전해주시고요. 아까 어떤 분이 국회의원 봉급을 300만 원으로 낮추면 뭐 좀 무작정 하겠다는 인간들이 덜 달라들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네.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봉급을 국민 이제 이거 소득 수준의 중위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중위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뭐 비싼데 밥 먹으면 안 되고요. 저희들 여기 끝나면은 네. 구내식당 가서 6,000원짜리 밥 먹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그 순대국밥집에서 네. 누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아니, 국회의원님도 이런 데서 식사하세요? 저 그런데 진짜 저 잘 먹어요.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정상적인 삶인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세요. 여의도에서 비싼데 식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 속으로 국민들과 생활 속에 같이 해야지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공동체를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그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국회의원 3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보좌관 9명은 한마디로 이 의원하고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목숨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모십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재선했을 때 막 너무 모셔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나를 타락시키는 거다. 근데 3선 하면은요 이 코가 하늘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선한 의원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리 3선한 사람 위험합니다.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로 다 모셔주니까.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리 3선하면은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안식년을 4년을 꼭 주자. 이렇게 그런데 해봐야지. 쉬라고 얼마나 줬습니까? 쉬라고. 교수도 안식년 있는데 얼마나 줬습니까? 그럼요. 쉬라고요. 네. 그리고 쉬어봐야지. 네. 정말 이 땅을 밟고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압니다. 맨날 승용차만 타고 다니면은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스쳐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국회를 떠나가지고 땅 밟고 다니니까 다 가슴에 콕콕 박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중대 선거구고 소선거구 전에 이 명단 작성을 스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셀프 리스트를. 그래서 얘는 날리겠다. 얘는 내가 꼭 붙여야 되겠다. 근데 날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청소부터 먼저 해야지 가구 들여올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국가를 위한 가구에 불과합니다. 국가를 위한 정말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우리 네네네. 문재승 님이요.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런 분석을 처음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아끼시는, 정말 적극적인 시청자분들이 많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는 네. 저희들은 장난 안 쳤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구독하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딴 데는 뭐 좀 장난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석 보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국회의원들, 네. 제 거듭, 3선까지만 하고 한번 안식년 쉬는 거, 이게 이제 네. 프랑스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법입니다. 3선까지 네.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소득도 중위소득으로 하자.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해온 거고, 국회의원도 국가 민족을 고민하는 사람을 뽑자. 네. 뽑자. 한국당 그런 사람으로 공천하고 당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한국당 이야기는 앞으로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한심한 한국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책 위원이나 김병진 위원이 그 위원장이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전원책 그 위원께서는 좀 말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기 속상합니다. 제가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친정이나 마찬가지인 네.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네.